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교육 관련 뉴스를 읽어주는 수학선생. 뭐 이런 제목으로 교육 관련 뉴스를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고요. 뭐 괜찮으면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그냥 좀 있으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말이죠. 여기 그 대선 후보자 중에 초푸마라는 공약을 만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뉴스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초푸마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뭐 이런 뜻이래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주택 폭탄 공급 공약이라며 발표한 학교 위 아파트가 온라인에서 화제랍니다. 정 전 총리는 10일 아파트 공급 폭탄 280만 호를 발표하면서 국공립학교 부지에 1층에서 5층까지는 학교,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서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냈대요. 자, 도심 내 국공립 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높여서 개발해 5층까지는 학교,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을 넣으면 된다. 정 전 총리는 이 같은 이른바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방식을 통해 서울에서만 20만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요 웃기는 게 또 이 네티즌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었어요.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에 이렇게 학교가 있고 여기 6층까지겠죠. 그리고 이 위에는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 놓은 겁니다. 학교 운동장에 애들이 이렇게 있죠.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뭐 이렇게 포털에 나왔대요. 그래서 댓글이 수천 개씩 붙었고 합성으로 만든 상상도도 나왔다 그랬습니다. 반응은 부정적인 쪽이 더 많았대요. 운동장 소음, 수업 종소리, 입주민들의 노이로제 걸릴 듯, 아파트에서 뭐 여자가 나오면 어떡하냐, 빈민 임대 아파트 될 게 뻔하다, 차라리 청와대 위에 150층을 지어라, 허경영이 평범해 보인다. 요거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허경영이라는 간혹 가다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허무맹랑한 공약들을 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허경영이 평범하다 뭐 이런 얘기죠.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하는데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답니다. 헤드라인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순간 잘못 읽은 줄 알았다. 요거는 뭐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코미디를 볼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요즘 개콘이 망해서 개콘이 망한 이유가 뭐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재미난 얘기도 하죠. 아무것도 하지마 뭐 이런, 아마 이 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반면에 호의적인 댓글도 있었대요. 주로 농담이 섞였다.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서 먹고 오고 교통비도 안 들고 학부모 호출은 인터폰으로 하고 발상이 신선하다. 발상은 신선해. 내가 봐도. 지각할 일 없겠네요. 초품화보다 더 좋은 초가라 초등학교 깔끔한 아파트. 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은 하지 않나? 유쾌하네요.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답니다. 여기에도 이제 댓글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이게 정치 얘기라 이게 이 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많이 써놨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공약이라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 내 손자, 손녀 그 학교 보내겠냐? 교실 위로 수십 층 아파트 있는 학교? 운동장은 하루 종일 전등 켜놓고 입주민들 바글바글 대는 환경에 참 입주민 주차장은 어디다 만들 거냐? 뭐 이런 비아냥이 있고요. 자, 얼마나 급했으면 전형적인 노이즈요법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까? 거진 세균전이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참신한 기발한 아이디어는 빨리 내시고 빵이라도 구워 만들겠다는 아줌마 욕 먹이십니까? 더운데 한바탕 웃고 나니 좀 시원합니다. 2탄도 기대해도 되죠? 진정성을 갖고 임해라. 학부모는 위층에 살게 해주고 신선한 발상이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될 일 없으니 허경영 헛소리로 치부하면 되겠다. 나쁜 얘기네요.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댓글들이 있고요. 차라리 관공서에서 아파트를 지어라. 관공서 땅 넓은 거 놔두고 왜 그러냐. 자,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국회의장을 하시고 국회의원도 수십 년을 했어요. 수십 년을 정치를 하시고 국회의장도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했죠. 얼마 전에 그만두고 내려왔는데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주택
여기 이 공급 폭탄이겠네. 택지 확보 방안.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짓겠다. 공공분양 30만 호. 민간 공급 150만 호. 공공주택 내 민영주택. 공공주택 택지지구 내 민영주택. 분양 보류 물량. 도심 재개발 재건축 35만 호. 소요 125조 원. 126조 원이 근데 이런 거는 있잖아요. 분양돼서 팔면은 돈은 다 벌려요. 저는 뭐 세종시에 사고 있는데 세종시에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터를 비싸게 팔아서 그래요. 터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팔았거든. 그래서 세종시에는 도로도 지금 형편없어요. 길이 뭐 넓어야 2차선이야. 2차선. 왕복 4차선. 버스 전용차로 있는 거 빼고 나면 제일 넓은 게 거의 4차선입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4차선, 3차선, 왕복 6차선. 뭐 늘었다 줄었다 뭐 하니까 공간 중간중간에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왕복 3차선. 그게 최고 넓은 도로예요. 나머지도 그 도로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2차선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 안에 있는 도로는 왕복 2차선. 차선이 넓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팔아먹으려고 도로를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거 세종시 만들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얘기 있었냐면 뭐 유럽에 있는 뭐 도시들, 교통 선진국 도시들을 가서 보고 배워오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만든 게 이거야. 뭐 회전교차로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죠. 교통 선진국인데 거기는 100년도 넘은 도시 아니요? 이제 신도시를 지으면서 100년도 넘은 도시에 옛날에 말 타고 막 이렇게 마차 끌고 말 타고 이러고 다니던 그런 도시에서 만들어진 할 수 없이 만들어진 그런 도로들을 보고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었다. 요거 좀 되게 웃기죠, 그죠? 예. 자, 어쨌든 말이죠.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 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학원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학습권이라고 하죠. 학습권. 학습권이라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돼. 그럼 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아파트가 있으면 학습권이 보장되느냐 이걸 이제 법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원에다가도 학원 안에 식당 같은 거를 겸업을 할 수가 없어. 학원은 사실은 애들이 5시, 6시 돼야 학원에 오잖아요. 그죠? 그럼 아침부터 5시까지는 완전히 비어있단 말이야, 학원은. 그 학원 원장들이 그 기간 동안 그 시간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안 돼요. 학습권에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원 안에는 그런 시설을 둘 수가 없어. 식당을 차린다 그러면 안 돼요. 차릴 수 있는 제한된 요건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식당에 학생들이 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식당을 차리고 뭐 돈을 받고 팔겠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기숙학교에서 식당을 차려가지고 아이들 밥을 먹이겠다. 이 교육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만 된다는 거지. 다른 장사는 못해요. 또 어떤 장사 할 수 있냐 하면 서점을 만들어서 책을 아이들한테 팔 수 있게 뭐 이렇게 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지. 매점을 만들어도 24시 편의점 만들어가지고 그거 일반인들이 막 와서 물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 매점이 있으면 누가 살 수 있어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만 살 수 있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는 가능하지만 공공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안에다가 무슨 가게를 만들고 식당을 차리고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기숙사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숙식을 하는 거잖아. 그지? 숙식을 하는 건데 그 숙식을 하려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숙사는 의미가 있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돈 내고 잔다.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학교 위에다 그걸 지어 놓으면 집이 있으면은 6층 사는 사람이 망치질 막 뚱땅뚱땅 되면 5층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시끄러울 거 아니야. 아무나 막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나 학교를 들어갈 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거기도 보니까 주차장이나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뭐 시끄럽다 뭐 애들이 떠든다 그건 거꾸로야. 애들이 떠들면 거기 시끄럽지 않냐 이런데 나는 반대로 생각해요. 학습권을 생각한다면 아파트 그 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6층에 있는 사람이 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 시끄럽게. 그럼 그 밑에서 운동장에서 뭐 이렇게 체육활동하는 애들이 그거 다 들릴 거 아니야. 그럼 그거 학습권 침해되죠, 그죠? 학습권 침해된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무슨 죄를 졌어도 수업 중이라면 선생님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뭐 교무실에 있다 하더라도 이따가 1시간 후에 수업이 있다. 그럼 그 선생님 못 잡아가. 선생님 못 잡아가. 왜? 그 아이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학습권을 침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국무총리라고 하신 분 정치를 국회의원을 뭐 몇십 년을 하신 분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뭐 지금 뭐 법을 바꾸면 되죠. 법을 바꾸면 되는데 법을 바꿀 수도 있겠다. 그죠? 저 당은 지금 뭐 국회의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법을 바꾸면 되지. 학교만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 지하 주차장을 2층 3층 파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도 된다. 그럼 법을 만들면 그 가능하죠. 그죠? 법을 만드는 건 가능해.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갖다 붙이면 만들면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위법했다 무슨 불법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요즘은 약간 그게 의미가 좀 퇴색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법이 일관성이 있어서 법 앞에 평등하다,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통용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악법이 법이냐, 악법을 그냥 둬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악법도 법이긴 한데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잘못된 법을. 그죠? 잘못된 법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법을 안 고치면 직무유기지. 국회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육 뉴스 지금 잠깐 나온 거 보니까 학교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아주 신박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거의 초등학생들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그런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치 얘기하다가 채널 터질 텐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도 이런 거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지. 자, 요거 대단한 뉴스네요. 가족 중 자가격리자 나와도 음성이면 학교 갈 수 있다. 자가격리자 나와도 음성이면? 자가격리자가 나오는데 가족 중에서 자가격리자가 있는데 그 학생이 음성이면 학교 갈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죠? 교육부 2학기 방역 가이드라인 반에서 확진자 나올 경우에도 원격 수업할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 요런 거는 있잖아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거는 뭐 대단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육 당국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학교가 자율결정이라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율권을 주는 건데 그거는 교육청이 법적으로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무슨 뭐 엄청나게 무슨 권리를 주고 자유를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덤탱이를 쓰는 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는 2학기부터 부모, 형제 등 동거가족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있더라도 등교를 원하는 학생은 학교에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나 형제나 동거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으면은 밀접 접촉자나 이래서 자가격리자나 외국에 갔다 와서 자가격리 이렇게 하는 동안이라면 그 아이가 코로나 검사를 해서 만약에 자기가 음성이라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동거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나오면 격리 해제가 될 때까지 해당 학생은 등교가 전면 금지가 됐었다. 이런 얘기네요.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 초, 중 등 특수학교 코로나 감염 예방 관리 안내 개정판을 지난달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 맞춰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고 백신 접종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네요. 그죠? 바뀐 2학기 등교 지침. 반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귀가 대상을 결정한다. 이후 원격 수업 또는 단축 수업이 가능하다. 요거도 지자체 등과 협의하래. 그러니까 교육부는 빠져나가는 거지. 교육부는 빠져나가고 지자체는 뭐 시면은 세종시면 세종시와 또 세종시 교육청 내지는 그 당사자인 학교 측과 협의해서 뭔가 결정하고 욕을 들어 처먹을 일이 있으면 니들이 욕을 들어 처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동거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다면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등교일 기준 이틀 전까지 인정한다. 내면 학교에 계속 등교 가능하다. 이것도 교장선생님이 결정하는 거죠. 기침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 음성 결과서, 의사 소견서 모두 내면 등교 가능하다. 뭐 이런 거 다 내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바뀐 2학기 지침이랍니다. 자, 개정안에 따르면은 개정안 여기까지가 마침표죠. 그죠? 여기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줄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여러 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A4에다가 사이즈 맞춰보면 지금은 여기에서는 내가 화면을 작게 했기 때문에 3줄이지만 A4에서 2줄 이상 넘어가면 거의 장문입니다. 그 정도 되면 읽는 사람들이 안 읽어요. 기자들도 그런 거 알죠 지금. 딱 그래서 2줄, 3줄에서 마침표 딱딱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말이죠. 개정안에 따르면 2학기부터는 학생의 부모, 형제
현재 동거 가족이 격리자가 될 경우 해당 학생이 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음성 결과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교일 기준 이틀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결과서라야 한다. 근데 그 이후에 걸리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집안에 격리자가 있는데 걔가 거기서 생활을 하는 한 매일 접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서. 근데 이틀 전에 검사하고 그 다음에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학교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해, 그죠? 아니, 연속적으로 매일 검사해서 매일 음성 결과서를 줘야지 매일 학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잠복기가 2주인데? 다만 학교 이틀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고, 예컨대 9월 1일 코로나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받은 학생은 9월 3일까지만 등교할 수 있다. 9월 3일까지만 등교한다. 그럼 그 다음날 가려면 9월 4일날 가려면 다시 검사를 해야 돼. 코로나 검사를. 계속 음성 제출해야 돼. 이야, 근데 지금 2,000명이 넘었는데 3,000명 되고 4,000명 되면 애들 이렇게 늘어나는 검사 숫자는 어떻게 할 거야? 그 감당 가능한 거야? 검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힘들어지겠죠. 그러다가 덜커덕 얘가 양성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학교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지는 거야? 그 반 애들은 어쩌고? 야, 이거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발상 자체가. 이렇게 되면 자가격리 기간이 2주인 동안 총 5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자가격리 기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어 최소한의 안전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 이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개정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가족이 자가격리자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등교권까지 박탈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야, 이거는 자가격리를 받게 된 가족이 항의를 하는 거고, 그럼 자가격리를 안 받은 한 반에 지금 23명인데 안 받은 22명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된 건가? 그 의견들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은 자가격리되면 안 나오니까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한 거야. 자가격리를 받게 돼서 학교를 못 간 사람은 계속 항의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항의가 23배, 적어도 한 10배는 늘어날 텐데 그거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찬성해서 그런 줄 아나 봐.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이제 코로나 걸린 애가, 자가격리한 애가 선생님한테 그거 내고 학교에 등교했다는 사실을 안 부모들은 또 항의를 하겠죠. 23명 중에서 1명이 등교했을 때 나머지 22명이 항의를 하게 될 거 아니야.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적질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 해주면은 그 지적질이 10배 늘어난다고. 어떡할 거야? 부모가 자가격리로 자녀가 등교 금지가 되면 학생이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내신 성적에 문제가 있죠, 그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삼각이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치명타가 될 수도 있지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중간고사를 시험 못 봤는데 기말고사를 너무 잘 보면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에 반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일,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반면 현재 방역당국 지침은 자가격리자 외 나머지 가족들은 출근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저도 요 얘기 듣고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는데 자가격리를 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먹을 걸 앞에다 내려주면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가져가서 먹고, 그러면서 그 방에 콕 박혀 있는 겁니다. 자가격리가 자기 집에 격리된 게 아니고요, 자기 집 안에 있는 방 하나에 격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식구들은 뭐 출근이나 일상생활이 다 가능합니다. 저도 요거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야, 저는 학원에서 자가격리하는 애가 있다고 해서 그 애 나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밀접 접촉자와 접촉해서 엄마인가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자가격리가 됐는데 나중에 뭐 다행히도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나와가지고 뭐 학원에 다시 올 수 있게 제가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엄마가 자가격리라 그래서 애 오지 말라 그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자가격리하면 엄마가 집안에 방 안에 콕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씻고 먹고 밥 먹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고 먹고 그거 다 하는 거야. 그게 자가격리더라고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도 돼. 안 되는 줄 알았어. 자, 이게 재미난 뉴스예요, 그죠? 발열, 기침 등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학생도 2학기부터는 코로나가 음성이면 나와도 된다.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등교 가능하다. 뭐 열이 있어도 왜냐면 그동안에는 열만 있어도 무조건 다 귀가 조치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코로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단다. 단 한 반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또 한 반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격 수업 전환 대신 단축 수업 등 제한적인 등교 수업도 가능해진다. 이야, 그 반에 코로나 환자가 생겼는데? 걔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죠? 확진자는 어차피 자가격리 돼버릴 거 아니야. 격리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격 수업 전환 대신 단축 수업 등 제한적인 등교 수업도 가능하다. 그 아이가 다른 애들한테 옮겨 쓸 수도 있지만 원격 수업하지 않고 단축 수업을 해도 된다. 되게 그동안에 했던 방식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동안에는 곧 있으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 2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것도 다 없어지겠어. 2학기부터는 학생 동선, 교내 밀집도, 학습 격차, 돌봄 문제 등 고려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나왔어요, 여기.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게 문제야, 이게.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 방식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덤탱이를 쓰는 거를 피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이런 모든 책임을 벗어나는 거죠. 학교가 자율적으로 니들이 결정했으니까 책임도 네가 져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장선생님 잘려나가는 교장 선생은 잘려도 교육부 장관은 모가지가 아주 철밥통이다. 이 아주 그냥 여기 뭔가를 제대로 찬 거네. 학교가 책임져라. 한편 이날 교육부는 오는 2학기 등교 확대 실시를 위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아니 학교 책임지라 그러면 교장 선생님 어떤 교장 선생님이 저걸 해? 아무도 안 하지. 응? 처음으로 걸리면 완전히 시범 케이스에 걸릴 건데 첫 타자로 걸리면은 아주 그냥 뉴스 전국 뉴스에 나올 텐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 단축 수업을 제한적으로 하겠어. 다 원격으로 전환하지. 그럼 교육부는 자기는 등교 확대를 했다고 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등교를 안 하고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교육부에서 아니 뭔가 등교를 해줄 거면 본인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 무슨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환경은 이렇게 한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는 교장선생님이 다 책임지는 거잖아 지금. 교장선생님이 다 책임지는 거잖아. 그런 위험을 무릅쓸 교장선생님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교육부 장관도 책임지기 싫어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참 대단하네. 확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냥 아이디어만 막 싸는 거죠. 아이디어만 막 싸지르면 돼. 현재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만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데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등교 기준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학교에 맡기는 거 아니야? 3단계에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에도 제한적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개편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데 그게 다 이런 거죠. 이런 거.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당국도 책임 안 지고 방역당국도 책임 안 지고 등교 기준을 마련해서 학교가 스스로 정하게끔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의 코미디지. 이것도 코미디네. 야, 개콘이 없어진 이유가 있다니까.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야, 이건 뉴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여기 뒤로 가기 하면 또 다른 게 나오잖아. 10전 10패 자사고 고사 작전 탈원전 강행하듯 무법질주했다. 자, 이 세 번째 뉴스군요. 이거 벌써 세 번째야 이거? 10전 10패 자사고 고사 작전 탈원전 강행하듯 무법질주했다. 불법으로 막 해버린 거예요 교육부가. 여기 무법질주가 아니고 불법질주예요. 불법질주. 10전 10패 자사고 팔변물에 적인 무법질주 판결문에 무법질주라고 적어놨네. 무법질주 교육정책 판결문에 요거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자, 2019년 7월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를 벌이는 학부모와 학생들 요거 자사고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이거 했겠죠. 자, 지난 7월 8일 자유령 사립고등학교 취소 불복 소송에서 이긴 경기도 안산 동산고. 이 학교는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 기준인 70점 미달한 62.06을 받아 지정 취소를 통보받았다.
평가 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인데 교육청은 2018년 12월 30일에 바뀐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 변경된 기준 중 교육청 재량 지표가 강화된 영향이 컸다. 안산동산고는 12점 만점인 교육청 재량 지표에서 12점 만점에 5.13점을 받았대.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게 하는 항목에서 12점이 깎였대. 그러니까 최대 12점까지 평균 점수, 최소 점수를 준 거예요. 최소 점수를. 그래서 학교를 문 닫으라고 한 거지. 학교를 문 닫으라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학교 서열화 해소와 차별 철폐 등을 주요 교육 공약을 내세웠다. 취임 이후 교육개혁 3단계를 발표하고 자서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발맞춰 자사고 폐지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이긴 다음에 본인이 공약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공약을 하면 안 찍으면 되는데 막 찍어줘 버렸어. 그래서 자사고를 폐지 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공약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찍어야 되는데 딴 게 좋으니까 찍었겠지. 딴 게 좋으니까. 딴 좋은 공약이 있었겠지 뭐. 그러니까 찍었겠지. 아니 바보들도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공약을 한 대통령을 왜 찍겠어요. 그죠? 뭐 다른 공약이 좋은 공약이 있었겠지. 어쨌든 말이죠. 자, 그래서 폐지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 기준을 다 고친 다음에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학교를 다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기준이 생겼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려면 그 이전 평가 기준에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렇지.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막 해버린 거죠. 막 하고서 막 폐지하겠다고 하고 학교 난리치고 막 개 난리를 친 거야. 지금 전국의 학교에서. 10번의 소송을 거쳐가지고 10번 다 진 거네요, 지금. 그죠? 2019년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학교는 전국에 24곳이 있었는데 절반에 가까운 11곳이 기준 미달 평가를 내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물론 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된 것만 한 거지. 그 전에 막 이렇게 했던 거는 딴 사람이 했어요, 또. 2019년 8월 11곳 중 전주 상산고를 제외한 10개 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동의했다.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이 언제 됐는데? 유은혜가 2019년 교육부 장관 2019년 8월 11곳 중 전주상 10개 지정에 동의했다는 것은 2019년에 지정하는 거를 이제 동의하는 기간이 또 있었겠지. 동의할 기간이. 2019년 8월에 해서 이제 이 학교를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0년이겠네. 2020년에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동의해. 이렇게 동의 땅땅땅 이렇게 찍어준 거지. 아마 2019년 8월에 동의한 건 아니겠죠. 왜냐면 유은혜 장관이 2019년 8월에 임명했다고? 임명되지 않았을 것 같아. 서울의 8개고, 경희고등학교, 배재고, 세월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도 안산고 모두 문 대통령의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학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교육감들이 이거 한 거죠. 저는 사실은 교육하고 정치하고는 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부 장관도 국민투표로 뽑아야 돼. 교육부 장관. 국민투표로 뽑고 어느 당의 소속이다 이런 거 다 빼야 돼. 어느 당의 소속이다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당 소속이 아니어야 돼. 그리고 교육부 장관 투표는 선생님들만 하는 건 좀 그런데 학생도 해야 되잖아. 그지? 선생님들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교육부 장관 내부에서 뽑는 거니까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만 국민투표보다는 선생님들만 투표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그 장관에 나오는 사람 교육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 교육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니까 교육부하고 정치하고는 서로 떼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얻어가지고 후보로 나간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학교에서 이제 싸그리 이제 학교를 다 없애버린 거죠. 자,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 그랬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교육정책을 바꿨대요. 이거 기사가 쓴 거니까 지정 취소된 시 10개의 자사고는 다 소송을 했어요. 다 소송을 해가지고 다 졌어요. 다. 사실상 교육당국이 완패했다. 법적으로 근거도 안 되는 걸 갖다가 학교를 지정 취소하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소송을 한 거죠. 지금 이런 소송하면서 돈은 거저 나옵니까? 이 소송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법원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무리하게 자사고를 지위를 취소시킬 만큼 중대한 공익적 가치도 없단다. 이렇게 판단했다. 1심 판단은 서울시 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3개 법원에서 6개 판사부, 세화, 배재, 숙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경희대, 한대부고, 부산 해운대고. 야, 부산 해운대고도 그 지정 취소를 한 거야? 야, 안산 동산고, 야, 이렇게 훌륭한 학교들을 다, 부산 해운대고는 모르겠는데, 경기도 안산 동산고, 요 되게 훌륭한 학교거든요, 이런 학교. 배재, 숙문, 뭐 이런 거도 벌써, 몇백 년은 아니고,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가 있는 학교 아닙니까? 교육청이 졸속으로 자사고를 폐지한 것은 위법했다라는 판단이 다 같았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학교와 학부모들은 혼란이 가중됐죠. 각 시도 교육청은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이거 돈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시적으로 항소하면 뭐하냐고. 항소하면 안 되는 거를 지난 2월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 성립군의 초중고등학교 시행령 대통령이 막 이렇게 삭제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삭제한 건 아니지. 이거 법을 바꾸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바꾼 거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했겠지.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을 삭제했다. 설립 근거를 삭제했다고 해서 또 이것도 또 괴롭히는 거죠. 설립 근거를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설립한 학교가 그걸 없앨 수 있냐고. 이를 통해 2025년 단계절이 모두 일반고가 되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해 교육 공약을 실천 옮기려고 하지만 아니 2025년에는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뭘 그래. 내년이면 끝장나는데 이번 법원 판결로 그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교육교 일각에서는 자사고 폐지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교육청 측의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이 흡사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한국 수력 원자원 측과 보여준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와 관련 공기업 등이 직권남용하고 경제성 평가 등을 조작하고 요즘도 다 없앴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돼. 그 평가를 다 없애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공항을 지으려면 미리 합당한지 뭐한지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예타라고 해요. 아마 예타 면제 뭐 이런 거 치면은 검색하면은 잔뜩 나올 겁니다.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다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막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국가에서 국민들 몰래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해보고 거기에 통과하면 야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건너뛰는 거예요. 그걸 다 건너뛰어. 법으로 그걸 만들어버려. 건너뛰게. 그러고서 건너뛰고서 이걸 하면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개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죠. 현재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의 관련 공기업 등이 직권남용하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10개 자사고의 판결문에는 기본조차 지키지 못했던 교육청의 폐지 과정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근데 그게 뭔지 알려줘야지. 소송을 제기한 자사고들이 주장한 내용의 골자는 거의 비슷한데 해운대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이 담겨 있다. 요거 보면은 알 수 있네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원고 해운대고는 2014년 평가에서 적용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크게 변경되지 않으라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2019년에 평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원고 측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걸로 평가 방법을 지 멋대로 고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시험 보는데 1학년 때도 객관식 몇 개, 주관식 몇 개 막 이렇게 하고 문제 난이도도 이렇게 있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시험 내는데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시험을
어떻게 볼지를 그 아이들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그거는 3월 시작할 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험 보기 대략 한 달 전에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선생님이. 그걸 안 알려주는 선생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건 법적으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거 안 알려줬다 이렇게 나자빠지면 선생님이 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 어쨌든 말이죠. 시험 보기 전에 야 이번 시험 문제는 다 서술형이야. 그리고 문제가 두 문제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 애들이 그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냐고. 한 번도 해본 시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냔 말이지. 마치 그런 식으로 시험 대비를, 시험 문제를 평가하는 방법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 못하지. 그래서 신설 변결된 후 2018년 12월 21일에 원고에게 통보했다. 당시 교육청이 신성 변경 갑작스럽게 통보 지표 내용은 다 대충 나온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했더니 당연히 떨어졌다. 그래서 니들이 위법하다 이렇게 한 거죠. 2019년에 평가 기준을 바꾸고서 그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을 한 거예요. 소급 적용. 와, 이렇게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율고, 자사고, 외고 이런 것들을 없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서 수많은 학원들이 또 특목고를 준비해준 학원들이 다 날라갔지. 특목고를 준비해주던 학원들이 다 날라갔지. 저도 학원을 하다 망했는데 뭐 때문에 망했냐 하면 그때는 그 자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외고가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외고에서 그 수학시험을 봤었거든요. 창의사고력 같은 막 이상한 수학시험, 처음에는 수학시험을 보다가 못 보게 하니까 창의사고력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그러다가 전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외고는 영어 내신으로만 뽑아라 이렇게 내면서 저는 수학학원 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죠. 네. 쫄딱 망해버렸어요. 아니 수학시험을 안 보는데 수학을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 학교 내신만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잘 나가던 특목고 학원이 홀라당 그냥 쫄딱 망해버렸죠. 물론 뭐 경영은 내가 잘못한 거지. 어쨌든 말이죠. 자, 그래서 야 이게 법을 바꿔놓고 그 앞에 그 전에는 그 기준이 없었는데 그 전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시험에서 신입생들을 모집하는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걔가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성적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죠? 작년까지는 학교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대학에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어느 날 신입생 모집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말이죠. 올해부터는 그 학교의 평가 기준에 서술형이 몇 % 이상 반영됐는지 확인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가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소급 적용해서 고등학교 1학년 성적까지 다 그렇게 보겠다는 거야. 아 그러면 지금 고3인데 1학년, 2학년 때 그렇게 시험 안 본 학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서술형 없이 주관식만 시험 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거나 똑같은 거지. 이런 거나 똑같은 거지. 학교로 치면은. 이렇게 해서 학교를 취소하고 그것 때문에 수 없는 학원들이 다 날아가고 학부모들이 특목고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시험 준비한단 말이야. 특목고 괜찮은 학교 가려면 초등학교부터 준비해야 돼. 그 난리를 쳤는데 학교 지정 취소하면서 이렇게 됐죠. 여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나오네요. 여기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비슷한 소송 경험에서 이미 패했는데도 좌사고 취소를 밀어붙였다. 왜냐하면 그 정치권에서 이 표가 필요하거든. 왜냐하면 소송하는 동안에는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석으로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법적으로 이미 패했는데 다른 학교도 또 취소를 막 해버린 거예요. 또 소송하니까 또 지지. 그런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내는지 모르겠어.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해서 소송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밝혀야 되는데 이것도. 자, 그렇게 해서 또 소송해서 또 뒤집어진 거예요. 예. 그 앞에 있던 교육감에 대해서 나오네요.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네요. 조 교육감의 직권을 취소해버렸고, 조 교육감이 반발해 2014년 직권 취소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얘네들은 그냥 소송만 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아나 봐. 2018년 대법원 판결 결과 조 교육감은 패소했다. 교육부 장관이 야 너 그렇게 하지마 해서 교육감의 직권을 취소했더니 그 직권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또 해서 그것도 또 진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 이거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지정 취소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위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시행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다 이런 걸 썼단 얘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거잖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1년 전에 그걸 하고서 5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게 학교를 없애기 위해서 말이죠. 학교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자, 교육청은 이런 재판 결과를 인정 못한대요. 서울, 경기, 부산 교육청은 판결에 크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준비를 하는데 돈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도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송은 뭐 이렇게 해서 또 1년, 2년이 걸리겠죠. 1년, 2년이 걸리겠죠. 예. 그러면서 그것을 또 정치에 또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하고 교육은 떼야지 된다니까. 정치하고 교육은 떼야 되는데 심지어 요즘 그 아까 찍었던 그 아파트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아파트도 똑같은 내용. 정치인들이 교육하고 본인들이 하는 정치하고 교육하고 섞어버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이 나오고 그 공약들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사회는 난장판이 되고 이런 거예요. 교육은 따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교육은. 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몫이죠. 졸속으로 진행하고 나서 결국은 끝나면 나 몰라라 하고 자빠지는 겁니다. 나 자빠지는 거예요. 그 비용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네요. 이제 일단 자서고 측은 소송을 치르느라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소송을 벌인 서울 자사고 학교는 8개지만 학교를 2개씩 묶고 4건만 소송을 치는 것도 비용 부담 때문이다. 올해 승소를 여기 얼마 썼는지 봐야죠. 승소 판결을 받은 자사고 교장은 각 학교마다 입장이 다르고 평가 점수가 다 다른데 원래는 따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했는데도 한 학교당 5천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비용 때문에라도 학교들은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교육청에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또 5천만 원이나 그 이상이 드는 거죠. 그죠? A씨는 원래 학교에 투자했어야 될 돈을 갖다가 교육시설을 보강할 수도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엉뚱한 데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육부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5천만 원이 들었으면은 5천만 원 이상이 들었으면은 교육부는 1억 이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교육청에는 그 지정된 변호사들이 있어요. 지정된 변호사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변호사들이 있어. 그건 그럼 좀 적게 들라나? 아니, 근데 뭐 소송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돈이 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보다 더 적게 들었을 수 있겠네. 5천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 1년이면 500만 원이니까 그 돈이 그 돈이네. 예. 자, 교육청에서 얼마 들었는지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학교 운영과 직결되는 입학생 모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학부모들이 부담되기 때문이죠. 이건 학부모들이 부담되는 거고 학원들도 저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입학한 아이들은 그 제도에 의해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학습권이에요. 학습권.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사고 교장 A씨는 학교 인원이 줄면 재정 상황이 나빠지고 그러면 학교가 기존처럼 운영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반고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교육청이 일부러 자사고를 자연스럽게 고사시키기 위해서 항소를 진행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고 학교는 망하고 그러면 또다시 교육부를 가지고 상대해서 소송을 하면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망했으니까 우리 학교의 그 지난 역사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너는 나한테 1,000억 원을 물어줘야 돼.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학교를 폐교해버리고서 사회적 비용을 물어내라고 해도 소송을 해도 되겠죠. 그런 거 다 소송 가능합니다. 소송 가능하고 얼마나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교육부는 그래서 세금을 또 날려먹는 거죠. 최근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자사고인 한가람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다. 학교가 일반고를 전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문제예요. 교육부에서는 학교가 생기면 교사들의 임금은 무조건 줘야 돼. 지원을 해줘야 돼. 학교를 만드는 걸로 허락을 했다면 선생님들의 임금을 줘야 돼요. 임금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 최소한. 그 외 나머지 것도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월급은 기본적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제 나머지 돈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또 수업료를 받아서 쓸 수 있죠. 그래서 특목고나 자율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서 받는 수업료의 3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숙사비도 받고 또 가끔 이제 다른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받는 돈들을 가지고 이제 더 돈을 걷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숙사비나 이런 것들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싸. 그렇게 이제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건데 이제 자사고가 취소가 되면 일반고 전환을 안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입생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신입생 모집할 수가 없어. 신입생을 모집 못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사고 하다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검정고시 학원으로 바꿔버릴까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검정고시 학원으로 바꾸고 수업료를 선생님이나 교육의 질을 그대로 두고서 검정고시 학원으로 바꾸면서 학교의 수업료를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만큼 다 받아버리는 거지. 응? 다 받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애들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뭐 부모들이 오지. 돈 내고 와. 그래서 그런 그 외국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립학교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결국은 학원이라고 하면 되잖아. 학원. 무슨 학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럼 학원이니까 법적인 문제도 다 피해갈 수 있어요. 학교가 책임지는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검정고시 학원 만들면 되지. 그리고 그 학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되잖아.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되는 거지. 수업료나 이런 거 가지고 이미 성장한 학교의 신입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학원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학교는 신입생의 정원에서 자유로워지잖아. 돈만큼 신입생을 더 뽑으면 되잖아. 수업료는 그대로 받고. 예를 들어서 민족사관고야. 폐교할지도 모른대요. 민족사관고. 폐교할지도 모르는데 이 소송 때문에 폐교할지도 모르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 정원이 한 200명 정도 될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정확하지는 모르는데 지금 요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한 200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애들을 1000명을 모집하면 되잖아요. 그죠? 수업료는 똑같이 받고 학교 이름은 민족사관고등학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민족사관 고등학원. 그리고 그 옆에다 하나 더 줘서 중등학원도 지으면 되겠다. 민족사관 중등학원. 선생님도 그대로 하는 거지.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폭넓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되지. 그러면 뭐 교육부 지원 받을 필요 있어? 수업료 더 많이 받으면 되는데. 수업료 더 많이 받으면 되는데. 학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아침 8시부터 수업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두면서 10시까지 수업하면 몇 시간 수업하는 거지? 14시간 수업하는 거잖아. 1시간당 얼마씩 받을 수 있냐면 지역교육청마다 다른데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분당 200원에서 300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 더 좋은 교육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학교 이사장이면 나는 그래 니들 엿먹어 난 그러면 니들 교육 틀 바깥에 나가버릴게 하고서 나는 그런 사립학원을 차리겠어요. 검정고시 학원을 차리겠어. 교육기관에서 자퇴시키고 거기 다니게 하는 거지 뭐. 수업료 똑같이 받고 그리고 소송 계속하는 거야. 이기고서 결국은 원래 학교 이름으로 돌려받으면 되지 뭐. 원래 학교도 이름으로 돌려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것들은 뭐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냥 소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집착인데 약간 그 정신병적인 거거든. 응? 법적으로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 아까 그 아파트도 봐요. 국회의원이면 그 정도 알 거 아니야. 아이들의 교육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학교에다가 그걸 짓겠대. 학교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대. 이게 거의 미친 수준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불편한 걸 떠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슈퍼맨? 되면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법적인 한도 안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도 그래서 생긴 거잖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어거지로 시키니까 국민이 그 옛날처럼 무슨 왕이 하듯이 만만하냐고 데려다가 모가지 자르면 그냥 어이구 무서워 이런 시대냐고. 지금 2021년이에요. 2020년이 넘어서 지금
이렇게 민주적인데 법을 무시하고서 그냥 무대뽀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을 읽어봅시다. 마지막을.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자들이 두 줄을 안 넘어가요. 두 줄을. 길게 보면 세 줄인데 세 줄도 지금 내가 여기 폭을 좁게 해가지고 그런 거지 글자 수로 보면 두 줄이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쓸 때 이렇게 써야 돼요. 대통령의 공약에 발맞추어 과정조차 위법하게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체, 이거 아까 그 얘기잖아. 아까 그 얘기 아닌가? 똑같은 거잖아? 숙문고와 신일고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자사고의 도입 기반이 된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정책 기조를 최초로 도입한 시점을 1995년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교들이 자사고로 지정돼 운영되어 온 것은 장기간 국가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유인된 것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도 지적했다. 나도 이런 생각이거든요. 학교가 그때 자사고를 만들 때는 국가가 허락을 해준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년 하고 문 닫게 될 줄을 누가 알았냔 말이지. 10년 하고서 재지정 취소한다고 하면 그게 누가 그걸 하겠어요? 안 했겠지. 이 100년은 진행이 돼야 될 100년지 되게 교육을 진행하는데 10년, 20년도 못하게 된다면은 처음부터 안 만들었겠죠. 그걸 만든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에 소송하면 또 돈 세금으로 물어줘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즉, 수십 년간 이어진 교육 기조를 위법하게 바꾸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는 수십 년 에너지 정책을 5년 임기 정권에서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해가며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모양새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이거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자,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안타까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편집해서 올려볼 테니까 다음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재밌는 뉴스를 저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감사합니다.